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안내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이제 문법이 거의 끝나가죠. 오늘 해야 될 문법은 do, does, did입니다. do, does, did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오늘날의 영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발음이 don't, does, did 또는 did 또는 died 라고 해서 쓰였는데 얘가 do고 does고 did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앞쪽에 쓰인 게 아니고 원래는 뒤에 쓰였었습니다. 영어가 이제 예전에는 수도 굉장히 복잡했고 인칭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남녀 성별이 있었어요. 남성, 여성, 뭐 중성 이런 게 많았었어요. 영어가. 근데 이제 그게 그 150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칭도 좀 간단해지고 수도 좀 간단해지고 성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이상 뒤에 쓸 필요가 없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대 영어에서 이러한 모양새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I do save some money.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She does save some money. 그 여자 돈 좀 모았어요. They did save money. 그들도 돈 좀 모았어요라고 쓰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쓰니까 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일까요? 말할 때마다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써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반복이 계속 일어나죠. 영어가 반복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영어는 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개 모든 언어가 굳이 강조가 아니라면 의미 없는 반복 그다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do, does, did를 뺍니다. 빼고 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I save some money, she save some money, they save some money.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첫째, 시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과거였거든요. 이걸 통으로 드러내고 나니까 어느 게 과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 시 같은 경우는 3인칭이라 ES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통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죠? 문제점은 과연 뭘까요? 시제가 통으로 사라지는 큰 문제점과 그다음에 크진 않지만 내용 전달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인칭 표시가 사라지게 되죠. 영어가 어떻게 하나요? 몹쇼 화를 내요? 울어요? 어떻게 짜증내요? 해결하죠. 그죠? 다시 써봅니다. I do save some money, she does save some money, they did save some money라고 써보는데 역시 반복되는 게 싫어서 어떡하지 보니까 해결책이 있는 거야. do 똑같죠. 그죠? o 똑같으니까 빼줘도 돼. 얘만 가진 특징이 뭐냐 이거죠. 얘만 가진 특징은 ES네요. 얘도 D가 있고 모음 I를 빼줍니다. I 비슷하니까. 그러면 결국 ES와 D만 어딘가에 살아나면 does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did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나요? 다시 예전 습관인 뒤에 썼던 습관대로 D로 보냅니다. 다시 D를 D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okay, she saved. 인칭이 살아나요. They saved. 이 D가 여기 있네. 그죠? 과거 시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다가 왜 3인칭에 S나 ES를 붙이는지 설명을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3인칭에 S나 ES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does가 사라지고 does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소리인 is 소리를 뒤에다 붙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he나 she나 이 3인칭에 S나 ES를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왜 이들을 붙일까요? 그 D하고 I 모음이 사라지면서 이 the 소리를 뒤에 살려준 게 바로 과거 동사를 쓰기 시작한 규칙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말이 옮겨졌는지 알겠죠, 그죠? 이 현상들은 다시 어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즘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쓴 거예요. I save some money, she saves some money, they saved some money. 그러면 여기 원래 did가 있는데 뺐구나. 여기 does가 있는데 뺐구나. 얘는 아무것도 안 써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save 그냥 놔둬도 상관없죠, 그죠? 요즘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굳이 요즘 방법을 벗어나지 않고 요즘대로 쓰지 않고 굳이 다시 do, does, did를 굳이 써줬다라 그러면 그 문장이 눈에 띌까 안 띌까? 눈에 띄죠. 남들은 I save money 그러는데 내가 굳이 I do save money 그래. 다른 사람은 I love you 그러는데 내가 굳이 I do love 그래. 그러면 강조가 되죠. 그죠? 강조를 위해서는 드디어 do, does, did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에 강조문을 만들려 그러면 do, does, did를 쓰세요.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의 목소리는 또 어느 문법까지 영향을 주냐면 의문문과 부정문에 영향을 줍니다. 의문문은 말 그대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yes 또는 no의 대답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 말을 기울여서 뭔가 반응을 보이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강조되어 있어요.
부정문은요? 부정문은 이게 당연히 강조죠. 아니라고 말하는데 새겨 들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있죠. 얘 두 개는 자동으로 강조의 음성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do, does, did가 밖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do가 앞으로 넘어가고 does가 앞으로 넘어가고 did가 앞으로 넘어가서 do I save some money? Does she save some money? Did they save some money라는 말을 드디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문법 시간에 일반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do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는 do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다. she가 했을 경우에는 does를 써주고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은 결과를 얘기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원래 메커니즘은 이 안에 원래 do, does, did가 원래 있었다가 의문문 부정문 때 강조하려고 나타났다가 도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부정문은 훨씬 쉬워요. 부정문 어떻게 하면 돼요? not만 쓰면 되죠. 뭐 여기에 not 쓰면 되고 does 사이에 not 쓰면 되고 그 다음에 did 사이에 not 쓰면 돼요. 부정문을 만들 적에 일반 동사 앞에 do not이나 does not이나 did not을 쓴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한 거고 흘러온 흐름을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do, does, did가 나타난 거고 거기에 not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뭐 굵직하게 영어 실력의 그 영향을 주는 굵직한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이 있는 문법 위에 그리고 그 내막을 좀 알기 위해서 워낙 do, does, did를 많이 쓰거든요. 알아놓으면 그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문장을 강조해 주세요. 다음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부정문으로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숙제입니다. I promise. 내가 그걸 약속했습니다. She promise. 앞에 혹시 does를 쓰게 되면 yes가 사라지겠죠. 앞에 혹시 did를 쓰게 되면 ed가 사라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에 필요한 모든 문법을 마쳤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이 방송도 보시고 자료를 보시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분, 쌤 내가 앞에 거 다시 보고 공부해도 도움이 될까요? 이 지금 맞는 방법일까요? 그 도움을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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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교수 박은하입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영문법 공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 화상 강의와 원어민 교수님 수업이 많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포인트 영문법을 직접 수업에 활용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옆에 같은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랍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Hello, like she said, I'm from Cyber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my name's Robert, right? And I think, like she said, my Korean's not that good, that we have a lot of offline classes on Saturday. And in those mini offline classes, I think we have 3 or 4 grammar classes, and everyone's talking about point grammar, right? I mean, I think before we're using lots of different methods, but lately it's just point grammar, point grammar, point grammar. Right? 예, 여러분 들으셨죠? 이만큼 포인트 영문법은 여러분의 영문법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문법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Okay, remember, without point grammar, there is no point. 앞에서 들으신 얘기처럼 여러분한테 해될 일이 전혀 없으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겪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현상을 알고 나면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좀 편안하게 그 다음에 자기 상태를 관찰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 받는 시간을 마지막 강의 시간으로 갖도록 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